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 성산 시형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시장 예측과 분석이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6기는 지금 접수 기간이 거의 마감 단계인데요. 접수 기한은 9월 7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 시형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그 이유는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굉장히 멋졌습니다. 사업성은 사실 약간 고층,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 똑똑히 기억하는 게, 예전에 여기 경매물건이 나와서 입찰을 위해서 임장을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가 딱 30년 재건축 가능 연한이 딱 만기가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 앞뒤 1, 2주일로 아파트 전체 가격의 40% 이상이 급등을 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그냥 눈앞에서 호가를 미친듯이 올리는데 사람들이 사요. 그때 실거주자랑 투자자가 좀 많습니다. 순식간에 샀으니까. 그걸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시장에 돈이 돌면 이렇게 무섭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파악을 한 거죠. 여기는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라는 걸. 일단 제가 여기 나온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덕동, 마포구 공덕동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 아파트들이 정고점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마포구 공덕동, 마포구를 잠실을 언급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잠실 앨스 상승 시작했을 때 마포구까지 퍼질 것이다. 실수요가 좋아하는 아파트는 지금 가서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달에서 4달 후에 마포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공덕동 아파트는 그 이후로 전고점까지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전체가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포구는 서측으로 상암동까지 있습니다. 상암동은 또 은평구랑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랑 맞닿아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또 강서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어떨까요? 일단은 수색 증산 뉴타운도 이제 거기 은평구거든요. 거기랑 예전에 이제 덕은지구, 향동 이런 데 입주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덕동과는 느낌이 다르고 실수요의 흐름도 약간 다르죠. 공덕동의 느낌과 그쪽의 느낌은 좀 다릅니다. 공덕동은 여러분 일자리가 가까워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실수요, 어떤 거주의 필요 수요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빨리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마포구의 실수요가 어디로 가느냐, 공덕동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암동이 아니라 서대문구 가재일 뉴타운이 차라리 더 먼저 갑니다. 왜냐면 실거주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 그 중간에 이 성산시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로 제 아내가 굉장히 투자하고 싶어 했던 아파트가 성산시형인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때 타이밍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게 생각하는 아파트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와서 평가를 하자면 성산시형 아파트는 이제 큰 평수를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이게 10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11억 중반까지 한 1억 5천 정도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다고 표현드리면 좀 가슴 아플 것 같고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인기도도 중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떤 체력도 중간, 그리고 실수요는 솔직히 약간 뒤로 제쳐야 되는 게, 여기 성산시형 거주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다신다고 해도 전 자신이 있는데, 여기가 실거주가 환경은 좋아요. 살기 좋죠. 너무 좋고 푸르른데 실거주 만족도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고 주차가 여기가 진짜 헬이에요. 여기 3중 주차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이겨내는 대가는 재건축성인데, 재건축성도 사실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게 중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의 회복의 중간점이 될 수 있다고 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회복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이 가격대 있죠. 여기가 10억이 넘잖아요. 이 가격대 아파트 중에서는 회복력이 되게 낮아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재건축을 메인으로 하는 아파트를 좀 비교해 볼게요. 상계동, 그리고 여기 성산시형 비슷하잖아요. 고층에다가 재건축, 그리고 강남은 이미 회복했죠. 여기 회복 약간 했죠. 상계동 회복 못했죠.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전부 다 실거주보다는 투자를 좋아하는 아파트가 맞지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체력, 금매가 얼마나 나왔나,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의 여건과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를 사는가,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딱 나오는 거예요. 강남은 체력도 세고 수요가 있고, 여기는 체력이 중간이고 살라는 수요도 중간이고, 상계동은 팔라는 사람이 살라는 사람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 노원구는
중계동까지 일단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이렇게 파악이 가능해요. 제가 여길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은 지금 내 아파트까지 흐름이 언제 오냐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뉴스 보면 뭐만 나와요? 전체가 몇 프로 올랐다, 몇 건이 거래가 됐다, 거래량이 몇 건을 넘었다. 이거는 여러분 아파트 단지랑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지역에서 어디서부터 상승세가 와서 어디로 퍼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 그 중간점으로 성산시형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충분히 회복을 하고 만약에 살아났다? 그럼 시장에 급매가 충분히 거치고 수요가 일정 이상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아직 4천 건을 못 넘잖아요. 딱 그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전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가 막 대출이 그렇게 자유롭게 나오는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를 파악하기에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상, 수요상 저는 지금 이 아파트 시장의 회복 단계에 중간점에 얘가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야, 중간점이라고 하기에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고 좋지 않냐고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연한이 오래되지 않고 실수요가 굉장히 찾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재건축을 보고 들어오는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장에 어떤 자금의 흐름, 실수요장은 퍼지고 있는 거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가 중간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시장을 파악했을 때 얘네가 이제 급매가 나가고, 급매 빠졌어요. 급매가 나가고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약간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덕이랑은 달라요. 공덕동은 여러분 3억이 넘게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물론 여기보다 훨씬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따졌을 때 여기가 훨씬 회복을 못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는 실수요, 실거주하기 좋고 여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율을 봤을 때 투자자가 좀 더 좋아하는데 그들이 아직 못 움직인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살아나고 상계동이 살아난다는 거는 사람들의 명의가 있고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유동성을 돌려서 집을 사기 시작한다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뚫리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하안주공이나 상계주공이나 거기 뭐 하계, 중계 그쪽에 또 성북구에도 있고 이런 단지들로 좀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면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 취득세가 풀리지 않으면 유동성이 부동산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도 취득세는 비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가 혜택으로 깎인 거지 원래 훨씬 비쌌거든요. 그때 집 살 사람들 다 샀어요. 제 말은 지금 취득세 중과세를 이겨내고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분들이 거래량만 놓고 파악을 해도 지난 1년 반 동안 집을 안 샀습니다. 그럼 그분들 중에 마음을 바꿔먹는 분들만 나와도 자금을 이용하면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뭘 택하겠어요? 짜잘한 거? 다주택자로 갈까요? 취득세가 지금 문제인데 자기 자산 한도 내에서 뭔가 내가 가성비를 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한두 개만 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보기 안에는 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좀 더 바닥을 다진 다음에 튕겨나가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그분들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아니라 명의가 있는데 나는 이제는 시장의 흐름상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 시장이 정말 흐름이 괜찮다. 왜냐면 여기는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가 좋아질 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사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실수요자도 사긴 삽니다만 이 똑같은 금액이면 인근에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뚫려 나가면 저는 그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시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쭉 나가보셔야 돼요. 공덕동 나갔다가 서대문구 나갔다가 또 마포구도 나갔는데 마포구도 상암도가 쭉 보시면은 상암동은 지금 여기랑 또 분위기가 달라요. 왜냐면은 계속 인근에 입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이 퍼지는 모습을 보시면은 지역별로 옛날처럼 지역별로 쭉 퍼지는 게 아니라 실거주하기 좋냐,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주택을 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트랙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잠실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실거주하기 좋죠. 마포구 공덕동 실거주가 많죠. 서대문구 가지울 뉴타운 실거주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흐름 따로, 그리고 이제 압구정 여긴 좀 비교하기 뭐하지만 소초구 반포동
상계동, 뭐 하안동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단지, 걔네 흐름은 또 별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을 가진 아파트의 매수는 훨씬 더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렇게 뭔가 분위기가 긴축이 돼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단지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쪽 유동성이 어떻게 가는지는 얘네를 통해서 그 중간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둘러보고 있고요. 부동산에 들러서 지금 제가 정규 강의 때문에 쭉 계속 다니잖아요. 직원들이랑. 그럼 비교를 해봐도 사장님들은 금매가 나가고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파악했을 때 그러니까 요 단지의 특성상 다른 단지보다 느려요. 공덕 쪽에 있는 쪽이랑 비교하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내 경제적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를 따로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정리하면은 나중에 내가 비교할 단지가 생기잖아요. 아, 저 단지가 올랐네, 요번엔 저 단지가 올랐네,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단지는 이때까지는 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날이 오늘도 덥네요. 이렇게 건강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